생전에 가장 아꼈던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전신이 특수 8군단인데 그래서 김일성이도 한 개 사단을 줘도 이 1, 2, 4군 부대 대원 한 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최종의 부대였습니다. 타격 훈련도 타격 훈련인데 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걸 발로 차거든요. 여기에 다 못자리가 잘못 맞으면 다리가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남아 있어요. 뉴스에서 뭐 파병한다 어쩐다 뭐 이랬을 때 분명 뭐 특수부대가 간다. 뭐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예, 폭풍군단이 갔어요.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의 그 부대의 후신이 폭풍군단인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일 것 같아요? 와, 놀랍게도 꽤 높아요. 4위. 4위요? 네, 재래식 군사 수가 북한 주장에 따르면 130만 명인데 4위예요. 근데 이건 굉장한 거품이고 허세가 좀 있어요. 러시아가 90만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130만 북한 군사들이 직업은 군인이지. 근데 뭐 농사 짓고 그냥 전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초병이 임하면. 네네네. 등록은 군인으로 돼 있는데 거품이 좀 있는데 그런데 폭풍군단은 무시하면 안 돼요. 북한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공식적인 우리 군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이 특수작전군이 한 2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폭풍군단이 한 4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정예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폭풍군단 같은 경우가 왜 폭풍이냐면 폭풍군단이 쓸고 간 자리는 폭풍이 쓸고 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라 그래서 폭풍군단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개 군단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경보여단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4만 명에서 8만 명이 이렇게 숫자가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줄 수도 있어요. 현재에 따라 또 달라. 네, 그래서 폭풍군단이나 벼락, 우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군단이 있는데 후방부대 맞아요. 그러니까 후방 쪽에다 넣어놓고 앞에 총알바지들이 다 총알 막아낼 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천리행군, 하룻밤에 천리행군, 귀신작전 펼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김신조도 달아날 때 속도가 엄청 빨랐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국군들도 이 행군 훈련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올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산악작전을 많이 해요. 불이 이렇게 막 활활 타면 그 불을 뛰어넘는. 근데 이제 불을 뛰어넘어서 뭐 포복정진을 하고 또 뭐 쇠설창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밧줄 있으면 밧줄도 타고 올라가고 이 손이 그냥 딱 덜덩어리예요. 그냥 맨날 이거 막 이렇게 통나무에다가 이거 치고 막 이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군인 아저씨들은 맨날 이거 시컴시컴해가지고 이 우통 다 까고 그 훈련을 해요. 맨날 이거 치거든요. 이렇게 막.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전신이 특수 8군단인데 그래서 김일성이도 한 개 사단을 줘도 이 1, 2, 4군 부대 대원 한 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최종의 부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폭풍군단은 이제 특수 8군단이 확대 개편되는 그 과정에 김종일이가 지어준 그 이름이거든요. 폭풍군단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아마 3대를 거쳐 이제 김 부자가 굉장히 신이 많은 부대가 이 폭풍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 당수로 전쟁할 거야? 아니 익숙한 내 총 가지고 가서 내 총알 가지고 내가 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폭풍군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리만갑 동무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오늘 그럼 내가 특별히 이럴 줄 알고 폭풍군단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을 내일 북조선에서 함께 갔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이웅길 동무 나오라. 리용길 동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1폭풍군단 80킬 경보병력에서 복무한 이웅길 상급병사 이웅길 명기대로 호출대로 명령대로 왔습니다. 다시 하라. 아닌데. 왜 말을 장군님 보니까 떨려가지고. 아니 소위를 입고 나왔어. 오늘 폭풍군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동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갑자기 막 일본에서도 오고. 그죠? 예, 북한에 계셨을 때 상급병사 아닌가요? 상급병사입니다. 근데 이거 뭐야? 장교로 요리인데? 오랜만에 이만감 나온다고 승진시켜주시고. 승진시켜줬습니다. 대성공지 감사합니다. 야, 알았어. 아니 또 그 폭풍군단 이 훈련 영상을 보면은
막 진짜 난이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막 진짜 뭐 얼음물에 그냥 들어가고 막 쇠사슬 막 끊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입대하면 바로 초모소에서 그러니까 뽑아갑니다. 일단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토대도 보고 뭐 신체 이런 거 다 보고 뽑혀가서 1년 동안 신병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부대는 6개월이나 3개월이면 특수부대는 1년 동안 신병훈련을 공통으로 받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 뭐 맞서기 시키고 뭐 타격 훈련하고 기본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본대 배치될 때 한 3,000명 정도라 하면 저희 여단이 그 3,0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태권도, 권투라든가 레슬링을 해서 체력이 이미 다 준비된 친구들 그리고 뭐 정신력이 좀 뛰어나다든가 이런 애들로 따로 추려가지고 얘네한테 기본적인 훈련. 심지어 어느 정도 있냐면 그러니까 타격 훈련도 타격 훈련인데 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걸 발로 차거든요. 여기에 다 못자리가 잘못 맞으면 다리가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남아 있어요. 그걸 왜 하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만약 고문을 받는다든가 잡힌다든가 아니면 육박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타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기압이라고 하거든요. 뭐 차력한다고 하는 여기서는 차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앉아 있다가 대목 같은 거 발견하면 책상에 그냥 꾹 눌러서 넣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요? 그 인간이라기보다는 그 몸 자체를 탁 만지면 전투훈련 같은 경우는 거의 돌덩어리. 인간 병기네. 이제 저도 뭐 북한에 있었을 때 지금 손은 그렇지만 폭풍군단에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무 있잖아요. 손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북한에서 새끼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새끼줄. 볏짚어리로 그 한 거 깐 거를 거기다 꽉 감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5,000번이에요, 이거. 맞아요. 계속 두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피고름이 차요. 막 붓고. 이게 뼈가 못 견딥니다, 솔직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병원 가서 치료받나? 아닙니다. 그렇게 안 받고 그 철깡통 있잖아요. 깡통, 우리 말하면 그 캔. 네, 그런 캔을 갖다 못 갖다 대고 망치로 두드려요. 똑똑똑똑 찍으면 빽빽빽 나오면서 그 뻘떡뻘떡 터지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감아요. 이렇게 쫙 감아가지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피고름이 다 터집니다. 그걸 때리면 여기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소독하는 게 아니고 소금 있죠, 소금. 소금 갖다 놓고 또 때려요. 소독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하면은 여기가 완전 진짜 무쇠 주먹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주먹에서 뭐 피가 나오는데 다시 또 때려가지고 고름이 나오는데 또 때려가지고 막 소금에다 또 때려 놀래고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이 김병훈이가 인정하는 그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또 해외에 딱 나갔을 때 우리 공화국의 이름과 이 사회주의 체제를 빛내지 않겠습니까? 소금에 절이고 싶다. 나는 말고. 사실 이제 현대전에서 과연 저런 훈련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런 훈련을 한다라는 건 앞서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시 상황에서 이제 후방 교란을 한다. 또 후방에서 직접 이제 뭐 민간인 군인들을 근접거리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총알 한 방이면 끝이지 무슨 저 차력 같은 걸 하고 있어 하지만 분명히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습게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너무 우리가 무서워도 안 되고.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10대 말 아이들 같다. 훈련 제대로 안 된 아이들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국정원에서도 북한군 1,900명 뭐 파견될 전체 병력 중에 상당 부분 10대 병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군 초모는 17살 때부터 이제 징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실 10대 병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 20살쯤 되면 한 3년, 4년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가진 이런 베테랑 병사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병사들이 체격이 다 이제 왜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징집이 148cm 이상이면 다 현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148cm. 140. 그래서 북한도 물론 특수부대 정도 되면 뭐 한 160키 정도 되고 또 60kg 정도 되는 김정은 앞에서 진짜 시범 보이는 부대들 보면 뭐 우람한 체격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아담한 체구인 그 특수작전 부대원들도 상당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폭풍군단 확실할까? 아니 너무 애들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 영상에 보이는 폭풍군단이라고 아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품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저 영상 속의 군인들은. 왜냐면 일단 줄 서 있는 자세도 이건 무슨 완전 뭐 너농조기대도 그런 너농조기대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도 군대인데 그것도 특수부대라면서요. 그들도 무조건 단아까예요.
그거 관병일치 얼마나 떠드는데요, 북한이. 근데 병사복 야 나오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유치원 애들이에요. 줄 서라 말라. 알아서 줄 서야 되는 거고 원래 맞다면. 단아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군인 같지도 않았고 군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저거 특수부대가 맞아? 뭐 어떻게 경보여단들이 저 모양이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폭풍군단 맞고요. 왜냐면 3,000명, 제 여당 같은 경우 3,000명이면 거기서 전투원들은 500명밖에 안 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최강을 뽑으면 뭐 진짜 살인 병기 이런 사람들 뽑으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 속에 있는 거는 페이커 같은 애들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다른 장 영상에는 야투경 착용하고 행군하는 거 보면 이거 열 맞춰서 행군하거든요. 걸음 보폭 맞추고 그게 있고 또 어린애들은 딱 봐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복무한 정도 이제 신병 끝나고 얼마 안 돼 한 21살, 22살 보직이 애들, 다른 걸 거예요. 이런 애들은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총알바디가 될 수 있는 앞에서 그냥 돌격하면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앞에다 세워놓고 진짜 싸우는 건 뒤에서 어떻게 뭐 야간 침투를 하는 수중훈련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폭풍군단, 특수군단인 건 알겠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작전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산악이 많은 또 도심에 침투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 훈련을 주로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주로 배치되는 곳이 평야지대다. 여기서 사실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화력이 더 필요하고 인원수가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총알바지가 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뭐 폭풍군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봤을 거예요 그 영상. 공수훈련하는 거 봤죠 한번. 낙하산이 줄이 엉키고 이게 공중에서 낙하산 줄이 서로 엉켜가지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건 뭐냐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훈련입니다. 비행기 띄우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군단이다라면 일단 산악 지형이거나 아니면 도심이어야 되거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저런 데입니다. 밀 많은데. 여기 숨을 데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사실상 대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페이크가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좀 그나마 믿을 만한 그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동영상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이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가는데 북한군이 자기를 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병사가 2명이 죽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그래서 자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И при штурме они начали стрелять по нам. Мы пытались их вразумить, куда стрелять. И корейцы вроде как застрелили 2 наших.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я подумал, лучше сдаться в плен, чем быть убитым своей пулей. 러시아군 지휘를 받는 건데 이게 소통도 안 되는데 대간 소통도 안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떤 작전에 써먹을 수 있는 병력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죠. 아유, 엄청 죽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사망자 전체가 이제 전쟁 내내 사망자 전체 러시아군 사망자를 보면은 나토 추정은 뭐 한 6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11월 초 현재. 네, 사상자. 60만. 정말 치열한 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부대가 전선을 공격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회용 제대가 있고 특수제대가 있고 돌격제대가 있고 전열제대가 있어요. 이 4제대 임무가 다 틀린데 특히 이 일회용 제대는 그야말로 들어가서 총알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먼저 딱 들어가서 처음 제대가 달려 들어가서 가면서 방어하는 측에서 사격을 하겠죠. 그러면 방어 쪽에 위치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수제대가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중화기 공격을 가합니다. 적 참호를 공격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되는 사이에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면은 후속으로 전열제대가 와서 그쪽 지역을 완전 장악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싸움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 제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게 스톰 제트라는 부대가 활용이 됐어요. 스톰 제트 이게 사실 뭐냐면요.
수인 부대,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 이렇게 싸우면은 가서 살려줄게, 뭐 저거 해줄게 그러면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고진.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이 막 그때 2000년 7월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옥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게 이 부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수인 부대도 거의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스톰 V 부대. 이 스톰 V는 뭐냐면은 몽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도, 스리랑카 그런 이제 용병들을 가지고 일회용 제대를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고, 아마도 지금 북한 들어가는 이 인원들도 일회용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갈 땐 그럴 거예요. 북한 지휘관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들 희생되기는 싫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독립 제도로 들어가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 총알 앙패로 나간다 해도 얘는 그냥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톰 V 그 형태였어요. 경보병 부대가 이 테러가 막히면 그냥 자폭하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알아서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사실 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혼자 유일하게 그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군 그 분이잖아요.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혼자 어디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 기술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크르스크는 진 러시아장의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무기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진짜 수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총알바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 또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돌격 작전은 앞엔 일단 죽여요. 그 이제 그 에너미 애트 게이트라는 그 주드로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 3명당 총 하나 줘요. 뭐. 와 뭐야. 그러면 맨 앞에 선 애가 총 쏘고 달려가요. 웬일이야. 2명은 총 없이 뒤에 이로 달려가요. 얘 죽죠? 뒤에 2번째가 죽어. 쏴. 얘가 죽죠? 3번째가 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병사, 소련 병사도 사람이 애들이잖아요. 난 뭐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해서 거기 때 볼가강이라고 강에 뛰어들어요. 난 헤엄쳐서 난 탈출하겠다. 정치 장교들이 넌 조국의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등 뒤에 자국 젊은이들 쏴 죽여요. 이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 단지 러시아 병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한다 이 차이예요 지금.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